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을 보면요. 침체가 돼 있고 하락하고 있습니다. 매수자가 없고요. 매매 거래가 정말 대놓고 없고요. 1000건을 못 넘겨요. 서울 기준으로. 전세 가격도 주춤하거나 내려가고 있고 전세 공급이 약간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매가 안 되니까 전세를 놓는 거예요. 그 와중에 월세 거래는 꽤 잘 되는 편인데 그것도 옛날처럼 대기 수요가 있는 건 아니고 그나마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잘 되는 편이에요. 그래도 월세가는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월세가 오르는 것만 왜 이렇게 강조를 하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싶어서 영상을 켰어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월세 거래 역대 최다, 전체 임대차의 48.9%. 예전엔 뭐 3분의 1이 안 될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절반까지 치고 올라왔죠. 그뿐만 아니라 월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기사에 나온 내용이 맞아요. 왜냐면 금리를 따졌을 때 전세로 들어가면 월세보다 더 많이 내야 돼요. 그 와중에 불안하고 목돈도 없어요. 전세가는 2020년 8월 임대차 3법 통과 이후에 2배 가까이 폭등을 했는데 대출을 받게 되면은 대출 이자가 비싸요. 그런데 월세를 택하면 차라리 좀 더 깔끔하고 보증금을 지킬 확률이 올라가면서 월세가 더 싸요. 그래서 월세로 수요가 몰려요. 그래서 월세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뭐냐? 집이 많다. 수도권과 서울의 아파트가 충분하다. 그래서 빈집이 있다. 앞으로 빈집이 더 늘어날 거다. 그러면 월세가 오르지 못해요. 월세는 여러분 이 심리적으로 이 저점에 대한 방어선이 있는데 월세는 정말 1등 이상 내기 싫어요. 왜냐면 이거는 내 생존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월급이 300만 원이에요. 그럼 월세를 얼마까지 낼 수 있을까요? 다 다르겠죠. 싱글인 사람, 아기가 하나인 사람, 둘인 사람, 노부모를 모시는 사람, 또는 짠돌이도 있고 돈을 쓰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마다 스타일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한 달에 낼 수 있는 실질적인 월세는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월세가 늘어나거나 월세 계약하는 거 싫어해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월세가 올라가고 있다는 건 수급상 집이 비어나가고 있지 않다는 거고요. 부동산의 유형상 사람들이 특정한 이유 때문에 매매도 아니고 전세도 아니고 월세로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시장에서 우리는 부동산의 세 가지 거래 유형 중에서 월세로 왜 몰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왜일까요? 이건 예전부터 제가 똑같이 말씀드린 거예요. 사람은 이기적이에요. 계산적이고요. 영리해요. 그래서 나한테 제일 좋은 방향으로 선택을 하거든요. 지금은 월세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뭘까? 월세가 제일 좋은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안 좋은 상황이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매매, 전세, 월세 중에서 월세는 가장 선호하지 않던 현상이에요.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월세가 못 올랐어요. 매매가 올라온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난 매매 좋아한 적 없는데, 난 전세 좋아한 적 없는데, 난 월세가 좋은데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 그 말씀 맞아요. 그런데 가격을 보자는 거예요. 가격이 수급이잖아요. 사람들의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수요가 적으면 내려가는 거잖아요. 역대급으로 봤을 때 어때요? 매매가 올라갔죠. 우상향했고 최근 몇 년 동안 폭등했죠. 전세가도 우상향했고 최근 몇 년 동안 폭등했죠. 월세는 어때요? 그동안 잠잠했어요. 서울 아파트 월세가 문제가 된 적이 없어요.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되고 작년 말이 지나기 전까지는 월세 얘기는 별로 없었거든요. 오르고 있었지만. 근데 최근에 정말 역사를 놓고 봐도 급격히 오르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지금 매매가가 내려가는 이유는 뭐예요? 매매 수요가 없으니까. 수요가 뭐 어째서 없든 간에 뭐 그게 정상이든 비정상이든 어쨌건 없으니까 매매가 내려가죠. 전세도 수요가 없으니까 내려가죠. 그 월세가 올라가는데 이게 왜 안 좋냐면은 월세는 거의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월세 계약을 하는 분들이 무능하거나 초이스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지금까지 제일 비선호하던 월세를 선택하는 이유는 시장이 여기까지 몰려 있다는 거예요. 매매를 왜 선택을 해요? 내 집 가지고 싶어서. 그러니까 매매 차익을 기대하니까. 이 도시의 어떤 호재에 대해서 뭔가 호재가 일어날 건데 국가가 발전을 할 건데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건데 해칭하고 싶어서 이사 가기 싫어서 내 집 가지고 싶어서 샀어요. 전세는 나중에 내 집 마련할 거니까 목돈 돌려받을 거니까 전세자금 대출이 싸니까 주거비가 싸니까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 월세는 왜 선택을 해요? 안 되니까. 앞에 기대가 안 되니까. 매매 차익이 기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대출 이자도 높고
전세자금 대출이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목돈을 다시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선호했던 매매와 전세를 두고 월세를 선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을 봤을 때 매매 시장 꺾인 거 맞아요. 하락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세 시장이 안정됐다는 얘기를 하기 전에 전월세 시장을 묻고 임대차 시장이 안정됐다고 생각을 했을 땐 아니라는 거예요. 전세가가 올라가는 것보다 월세가가 올라가는 게 사람들이 더 불안해서 임대차 시장을 선택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세가가 어떻다는 뜻이 아니에요. 월세가가 올라가는 게 그만큼 심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세 시장을 제가 계속 보는 이유는 이유예요. 보세요. 시장 자체가 전체 수급을 놓고 봤을 때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니까 매매가 오르든 전세가 오르든 월세가 오르는 그게 맞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저랑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는 근원 원칙이 약간 다르신 거기 때문에 제 얘기가 도움이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아파트가 부족하니까 시차를 두고 쏠림 현상이 있고 공포 현상이 있으니까 폭락하거나 폭등이 있을 수도 있고 규제 때문에 풍선 효과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건 매매가, 전세가, 월세가 중에 하나가 오르던 같이 오르든 하는 거거든요. 임대차 3법 통과시키니까 매매가랑 전세가랑 커플링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전세가율이 도를 넘어버리니까 더 못 올라가니까 커플링이 돼버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월세가가 올라가고 있다면 만약에 언젠가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월세를 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다시 전세나 매매를 택할 건데 그때 매매가랑 전세가가 변동이 있을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두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던 전제 조건이에요. 정말 중요해요. 월세가가 올라가 있는 이유가 수급, 그러니까 아파트,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의 공급이 수요보다 부족해서 전체 유형 중에서 월세가 올라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책 기조나 대외 여건이나 부동산 시장이 끝났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월세를 주고 살아버리는 건지 생각을 해서 수급 때문인지 아니면 특별한 기타 상황 때문인지 이게 내가 판단을 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미래시장을 대비를 해요. 왜냐면 여러분 이게 이러면 안 되겠지만 월세를 살고 계세요. 여러분이 월세를 살고 계신데 집값이 올라가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나는 한 달에 번 돈 중에 내 부부 중에서 우리 부부 중에 한 명의 월급이 월세로 다 나가는데 그래 집값이 떨어진다는 생각하에 월세가 제일 이득이라고 살고 있는데 매매가가 올라가 버리면 얼마나 허무해요. 그 옛날에 또 뭐 벼락거지 얘기가 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란 뜻이 아니라 내가 월세가 왜 올라가고 있는지 왜 이 비싼 월세를 선택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주택 수급이 불안정해서 공급이 수요보다 부족해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월세밖에 없어서 월세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다. 그러면 나중에 월세가 아니라 전세나 매매를 선택하게 될 여지가 있는지를 생각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이 고려 사항 중에서 수급이 아니라 기타 여건 때문이다. 월세가 이렇게 올라가다 내려갈 거다. 그러면은 걱정할 게 없죠. 월세가도 다시 내려갈 거고 매매가, 전세가는 앞으로 이렇게 쭉 갈 거다. 수급이 아니다. 집은 충분하다. 그게 아니라 대외 여건이나 금리나 이런 것 때문에 월세가 이런 거니까 나는 그런 거 걱정 없다. 이건 괜찮은데 만약에 제 생각대로 수급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꼬이고 눌려서 월세로 다 쫓겨나고 있는데 쫓겨나는 표현 써서 좀 죄송해요. 근데 이게 전세나 매매로 돌아왔을 때 수급이 이미 안 맞는 상태라면 전세나 매매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월세를 선택을 하더라도 다음 플랜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이 월세 다음에 집을 살 건지 아니면 나는 이미 자가가 있는지 아니면 이 다음번엔 전세로 살 건지 플랜이 없이 그냥 지금 시장만 놓고 아무 생각 없이 월세로 살면은 나중에 이게 만기가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두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다 맞으니까 월세 거래 많이 늘어나고 있고 월세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이게 왜 그런지를 참 억울하겠지만 세입자분들이 알아야 돼요. 왜 이렇지? 이 다음에 난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왜냐면 전세로 살다가 매매가가 올라가서 벼락거지 얘기 나오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불행해했거든요. 지금 월세 계약을 하시는 분들도 잘 되면 좋겠지만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알고 계약을 해야지 나중에 당황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두 가지. 첫 번째, 월세 가격이 왜 올라가고 있는지 첫 번째로 결정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 그 원인에 따라서 내가 이 월세 계약이 끝날 시에 다른 시대로 이게 전이가 될 수 있는지 전이가 될 염려가 없는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지 전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거 내용 없이 내가 지금 계약 유형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버리면 물론 결과가 좋으면 다행이겠지만 이 부동산은 되게 장기 게임이에요. 2년짜리가 아니에요. 사실
4년, 6년, 8년, 10년, 내 인생 20년, 30년짜리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내가 지금 한 선택이 몇 년 후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내가 나름대로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 결정을 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